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공수처니 뭐니 해서 아주 흉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급해서 조 교수님 모시고 말씀하기 전에 예. 제 저기 이 광고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예.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과 시진핑의 거의 운명 공동체죠. 이제 우리가 공동체 타령부터 좀 해보자고요. 운명공동체 같으면 복속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말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라고 이제 중국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운명 공동체라면 저도 포함되는 거잖아. 나는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지. 근데 어느 대한민국인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야 지인세니까 지가 알아서 시진핑과 운명 공동체 하라고. 뭐 이민 가든지 뭐 보내 지금 가는 게 좋겠죠. 예, 뭐 국적 바꾸든지. 예.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비즈니스고. 아무튼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문재인과 시진핑은 운명 공동체 아니요. 그렇죠. 둘 다 지금 아마 뭐 역사에 의해서 제거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또 다른 공동체 있죠. 종북과 평양 사이는 뭐예요? 얼마 전에 생명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 사이에 주정 공동체죠. 남북 생명 공동체 있다고 소리 했었죠. 그렇죠. 그게 저 프랑크푸르트 도이치 알게마이트시에다가 기자 회견문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 안에는 조그만하게 단신으로 조그만하게 나왔고 네. 청와대 말씀 자료에 한 20여 페이지로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히틀러식은 그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해가지고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인종적 전체주의적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북한 자체가 생명이 죽은 죽음의 대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의 대지, 인간성과 사회 자체가 말살된 건데 거기랑 우리가 같은 동급의 공동체다 그러면 이거는 죽음의 공동체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북과 평양이 만들어낸 죽음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요새 뭐 반일 히스테리 엄청나게 불질렀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공동체라 그래야 돼요? 그걸 이제 이영훈 교수가 종족 공동체, 개인 위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 그것도 사실은 단일적이지는 끝까지 아닌데 그걸 종족 공동체로 해가지고 개체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있죠. 개체의 독립적 판단도 말살하고. 그렇죠. 그거 말살되기 싫다고 저항했던 게 인원고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일 히스테리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발했더니 학교 폭력으로 규정해갖고 아작을 내자 어른들이. 예. 그게 다 이야기하면은 현대 문명과 역행하는 말하자면 생각이고 행동이고 정치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악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일 히스테리 폭도들의 종족 공동체 내지 혈연 공동체. 예. 그러면 우리 자유시민들의 공동체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원래 뭐 이리저리 있고 자유시민 공동체가 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 같은 번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순간에 한 3년 만에 그냥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너무 또 그냥 느슨하게 있었는데 이걸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별 고민 없이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별 고민 없이 내달린 상태하고 자기의 머리와 정신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철학적으로는 즉자적 대자적이잖아요. 그렇죠. 안지 제가 철학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이게 이제 칸트 혹은 독일 그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한 200년 전쯤 나왔죠. 그렇죠. 이제 아직 자기가 뚜렷이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걸 안지희라 그러죠. 그걸 적자라 이제 적자. 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안지희. 그 다음에 자기가 이성과 정신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관점을 만들고. 예, 스스로 의식하고, 목적과 관점을 스스로 의식해서 정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분별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의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이성적으로 그 꾀를 내기도 하고. 꾀를 내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피어지히 대자적이라 예. 그러죠. 그렇다고 그게 이모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모션도 이제 칸트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서, 정서, 열정, 정서죠. 열정, 감정, 감성. 그래서 해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성립된 자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그 안에는 현실 속에서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현실 속에서 일정한 그 유보적인 요소, 영역 예, 예, 존재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예, 예. 이제 말하는 대자적으로 행동하고 이성과 감성이 융화된 방식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 지식층 또 종교적 보수주의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 그렇죠. 혹은 이제 요새 이제 우리 저기 자유시민본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열심히 가지고 있죠. 예. 우리 동네 자유시민 조직.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여야 돼요. 예. 이제 교수 모임이나 이렇게 예, 해서 예,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자유시민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대자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죠. 예. 내가 내 이념과 관점이 뭔지 정확히 아는 상태. 예. 이 대자적 수준, 네. 내 그런 자유시민 공동체가 예. 이제 탄생 중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뭐 시민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존재가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뭐 일본식으로 또 국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지식인들의 혹은 뭐 상류층들의 무슨 공론장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안 돼요. 이 생활 세계에서 예, 예.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행동까지를 하는 자치가 함양이 되고 네. 또 배양이 되고 구조화가 되어야 최소한 지금 영국과 미국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그렇죠. 예. 그 구체적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 정치 이슈를 가지고 그런 국가가 예, 예.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미국 하나지. 영국도 약해. 요새 PC에 저 영국도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오염이 돼가지고 예, 예.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원래 만들어낼 때 이제 발전 영국의 숲속에서 나왔죠. 나왔죠. 예, 예. 근데 이제 영국 같으면은 이제 그 보수당이나 뭐 영국의 노동당 예,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파티 멤버십을 가지고 그게 그렇죠. 형성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 같으면은 그래스루트 파티 멤버십. 그러니까 그렇죠. 민초 당원 조직부터 쫙 올라오는 예, 게 예.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한국은 이 정당이 그런 민초 에너지를 못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아마 정당이 받아내기 전에 저희 같은 자유시민 쪽이 먼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시민이 그 정당의 구조가 혁신되는 것에 엄청난 기여 혹은 자극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존 정당들이 그런 말하자면 우리 지금 경제적인 발전 또 네. 국력의 상승 그 다음에 문명의 심화 뭐 이런 과정의 도상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 정치가 이 공론장과 자치조직 이런 것들이 배양된 게 아니라 아주 보기 싫은 비루한 패거리 정치와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이권 챙기기 하는 뭐 이익단체가 막 우죽순으로 댕기면서 지금 말하자면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게 YS 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오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좀 예. 며칠 전에 무슨 뭐 국민통합? 통합연대 홍준표 이재용. 이야기하는데 어제 그제 그 앞에 그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의 그 저기 모두에 예. 얼마나 형편없는 역사의식을 가지느냐를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기 뭐야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극악무도하다 그래요. 그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오늘 이제 YS의 원죄, 예, 예. 원죄 10가지를 좀 꼽아보죠.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그 우리가 흔히
친북,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 이거 DJ의 작품이라고 생각들 하잖아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YS가 시작한 거잖아요. 문을 만들었죠. 그리 가는 그때 게이트. YS의 그 저거 뭐죠? 그 저기 그 취임사 대통령 취임사에 아주 황당한 구절 들어 있잖아요. 첫째가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취임사가 93년. 93년 2월 25일이죠. 예, 예.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바로 연속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로 나오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냥 민족 공조라고 하는 게 일반화가 됐습니다. 사람들 의식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YS가 1993년에 물꼬를 튼 거야. 한미 동맹도 남북 관계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심하게 정확히 그 얘기가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국의 평양의 핵 모험주의는 저 사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S가 그 원제 1번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의 물꼬를 튼 거야. 왜냐하면은 93년도 그렇죠. 2월 25일 날. 그러면 이 그때 그거를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한상 그다음에 김정남 씨죠. 한한상 김정남이죠. 그러니까 한한상은 통일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교육문화수석을 하는 김정남은 교육문화수석 청와대. 그 당시에 YS 정부의 양대 실세지. 양대 실세고 예. 한한상 씨하고 원원을 하고 마지막 문구는 아마 김정남 씨가 완성을 했을 거예요. 예. 뭐 저 씨라고 부르세요. 나는 우리 학과 선배쯤 되는데 그냥 김정남이 그래. 그래도 그 지금 요새는 많이 뭐 후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아마 뭐 낭만적으로 했는지 그냥 뭐 수사로 했는지 이렇게 그 사람이 후회를 해요? 오해를 제가 말할게. 예. 제가 오늘 여기선 얘기 못할 소리인데 예. 어두컴컴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후회하는 척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죠. 뭐 그 사람은 착한다고 후회할 자격이 없어. 근데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뭐 그 뒤에 이제 YS 정부 이후에 그냥 뭐 드러나지 않고 살고 있고 대신에 이제 화려한 카멜레온적인 변신을 하면서 저 명제를 완전히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항상 권력의 핵심에서 저 명제를 견인해 나가는데 한한상 씨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한상이 요번에 그 늙은 사람이 요번에 저것도 했잖아. 저기 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장인가 이사장을 하고 네. 제가 말씀을 하면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인터넷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00년사는 네. 만세와 그다음에 그 저항과 그다음에 5.18 그 한 거, 즉 투쟁의 말하자면은 방공과 자유와 시장과 해양과 문명의 그 우리 말하면 축적 이 역사는 완전히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좌우 갈등 속에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 예. 그 다음에 6.25를 물리쳐가면서 현대 국가의 국민이 형성된 것.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인이라는 게 6.25를 통해서 형성된 거라고 맞습니다. 이게. 네. 집단적 경험이 그만한 게 없잖아. 집단적 경험이고 뭐 집단적 예. 그 마인드가 만들어지죠. 예, 그 다음에 그걸 에너지 삼아 가지고 저기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 그렇죠. 이건 다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아젠다에서는 없어요. 이건 오히려 6.25 남침 격퇴나 좀 까고 보면 그렇죠. 한강의 기적 일으킨 건 오히려 잘못한 악이라고 볼 걸. 그렇죠. 그 나중에 그 이재호 홍준표가 만든 국민통합의 그 거기 보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는 거의 악의 세력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6.25 남침 격퇴와 한강의 기적을 악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사람. 이게 근데 이 물꼬를 다 YS가 터줬다고요. 그다음 YS 그럼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 물꼬를 텄다.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저기 북한이 그 NPT를 탈퇴하면서 핵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예. 그거하고 아랑 것도 없이 바로 이 임무, 소위 말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바로 소환을 했습니다. 야, 잠깐만.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예. 우리 저기 뭐 시청자님들 중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한 5, 6년 전 사건이잖아요. 93년도죠. 예. 그러니까 바로 비전향 소환입니다. 장기수라는 거는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첩이거나 예. 공비거나 6.25 때에 체포된 악질 공비들이 예. 이제 그
너 전향하면 풀어줄게. 예, 나이 예. 먹어가니까. 예, 예, 근데 예. 그 전향서 안 쓰고 개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옥에서. 예, 예. 이거를 다 YS 때 풀어줬잖아. 예, 예. 그 대표적인 풀어준 사람이 이인모거든. 예, 예, 예. 그 이인모가 나 북한 간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고 저게 북한 쪽 선전자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게 저 제스처가 예, 예. 그 당시부터 어떤 업무가 있었냐 하면은 예, 예, 예. 그에 아마 예. 지금 저는 그때 국회에 있었는데 예, 예. 본회의장에서 저 통일부 장관이 한환상이가 한화상이가 예. 93년도 4월 달에 예, 예. 대한민국은 네. 95년이 되면은 통일 희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일 원년이 될 거다. 그렇죠. 1995년이.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 붕괴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게 아니라 아니고, 김일성 영생교 체제와 체제와 통일하겠다. 결합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환상회가 굉장히 색깔진한 영감이에요, 저 영감.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당무 백낙청 정도는 어. 한환상 앞에 대면은 한환상이 어느 정도 족보가 높냐면 아예 저기 원탁회에 들어와 있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른바 원탁회의 백낙청 나부랭이들이 모여 있는 거기는 한환상에 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요. 소위 말하자면 TK 정부 간첩 뭐 이런 부나 이런 한환상도 TK죠. TK죠. 예. 그러니까 대구예요, 아니면 대구 부근인가 경북? 경북이에요. 예, 경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북운동사의 핵심들은 전부 TK 출신들이에요. 통역당 TK, 난민전 핵심 TK, 인혁당 TK, 전부 TK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무위원회나 말하자면은 이제 이 전통 세력, 와이즈 세력 말고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엄청난 그 토론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노재공 총리하고 같은 서울대학에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뭐 서로 교수 출신이니까 한 교수 도대체 통일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이? 남북 합작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예? 예? 이걸 공식적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 그거 근거가 뭐요? 통일전선 하자는 거요? 연방제 가자는 거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또 우물우물하지. 노 교수 말이야. 그 뭐 그냥 그 뭐 희망을 담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흉악한 사람이에요. 들었어. 그런 말을 그냥 그러니까 막 아주 내지르는 건 굉장히 흉악한 사람. 네. 말하자면 참 가정스럽죠.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북폭 결사 반대한 것도 이 집단이잖아. 그렇죠. YS 집단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영변 클린턴이 영변 때려버리겠다 94년에. 네. 그때 그거를 손 걷어붙이고 안 됩니다. 뜯어 말린 게 YS 한한상 집단이잖아. 한한상 집단이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그 역할은 또 한성주 장관이 했어요. 한성주도 넉 나간 사람이에요. 원래 반 트럼프 소리 하면서 나 그 사람 뭐? 나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웃기는 양반이야, 그렇지만 그 양반. 한한상 씨는 그래도 뭐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저희를 가지고 하잖아. 한한상은 보고 있으면 딱 저 뒤에 시뻘겋고 시꺼먼 게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악마성이. 한성주는 맹해갖고 착한 게 보이는 영감 아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에는 소위 참 이 지식층의 부끄러운 측면인데 예. 상당히 그 특권층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항상 나는 햇볕에 내 인생 자체가 양지에 햇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권 한성주 옛날 기준으로 하면 명문가 출신이지. 아니 뭐 하여튼 지금 잘 사는 사람이야. 아니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해방 이후에 뭐 잘 살게 된 아니 그런 쪽 아니야. anyway 어쨌든 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양지형 인생 자체가 선샤인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인간이라고 햇볕 지식층이라고 우리 이제 학교에서 뭐 그런 이야기 맹해서 착해요 한성주 개인적으로 보면 안 착합니다. 아니 안 착해. 오케이. 내가 뭐 이 정도는 이야기 선배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북폭 결사 반대한 다음에 이게 제네바 회의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 제네바 회의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퍼주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가 삐걱거린다 뭐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동맹이고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의 원칙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한미공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걸 조금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한미공조. 재밌는 얘기야.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그 카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닉슨 닥트린과 카트의 인권 정책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안 좋았고 우리 쪽에 이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핵 이제 무장까지 이렇게 되면서 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든 저렇든 저 전두환 레이간 때 정부가 회복됐지. 전두환 레이간 때. 이게 전두환 레이간 때 회복됐는데 회복됐죠. 그때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한병춘 대사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레이간 정부하고 협상을 하면서 뭘 얻어냈느냐 하면은 지금 그것만 다시 복원시켜도 우리는 문명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저리 이제 굉장한 터프한 협상을 했어요. 네. 우리가 그 미국하고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중점을 중국에 가는 바람에 생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병중 씨가 그 이야기를 키신저하고 거의 다툼을 하면서 레이간 그 핵심부에 안보보좌관들하고 네. 이야기를 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보이스를 서울의 보이스, 즉 대한민국의 입장을 최우선하여 동아시아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한미공조입니다. 그거가 근데 네. 그때는 우리가 저기 중공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지금 타이완을 중국이라고 부를 때예요. 80년대에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한미공조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한병춘 대사 한미공조의 기본 컨셉은 반중이야. 그렇죠. 반중에 관한 그렇잖아요. 반중에 관한 한국은 중국이랑 6.25 때 싸운 중국이 우리 지금 중공이 그렇죠. 이제 우리 주적이니까 네, 네. 우리가 이 중공을 우리가 주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충분히 고려해라. 해라. 그 이야기죠. 그것이 한병춘 대사 전두환 정부 때에 복원된 한미공조의 핵심 컨셉이죠. 컨셉이죠. 그리고 근데 그게 언제 15년 만에 그게 언제 망가지냐면 클린턴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 클린턴 때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망가지게 된 요구를 한 게 한성주 외무장관 시절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예. 어떤 이야기냐면은 북한 핵 문제가 생겼는데 1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잠깐만 노태우 때 이미 아니, 헌신짝 차듯이 저기 타이완 그냥 차버리고 아니, 그거는 조금 다른 또 그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좀 이야기 아주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갖다 버리고 클린턴이 제네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스스로가 터졌어요. 자 어떤 동맹도 민족이 우선할 수 없다. 예. 통일 기념 남북한의 짝짝꿍 거의 남북 합작을 하겠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은 겉으로는 완전히 유연한 국제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북폭을 결사를 반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한한상 장관은 남북 통일 합작을 이야기를 하고 외무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한미공조라고 하는 거는 북핵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니니까 저기 미국이 그때는 NPT, 즉 말하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95년 되면 끝이 납니다. 그 빈틈을 평양이 파고들었고 우리 정부의 한쪽은 민족공조를 나갔고 또 한쪽은 외무부 장관은 너그가 95년에 저 비약산 조약 체결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아쉬운 거는 너그가 아쉬우니까 직접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주 장관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막 이제 북폭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쪽에서 결사 반대하고 우리 사재기하고 뭐 당사자 아닌데 왜 반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그거요. 나는 옛날부터 그래. 나 북핵 문제 우리 당사자 중에 두 번째 당사자야. 첫 번째 당사자는 미국 너희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빨리 요리해. 저는 10년 전부터 그 주장이거든. 근데 그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 말하자면은 우리도 그러니까 당신도 당사자고 우리도 당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족 공조를 우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타프하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 입으로는 당사자 아니라 그래놓고 실제로는 당사자보다 더 화끈한 당사자로 북한을 보호해 준 거지. 그렇지, 맞아요. 한완상이 그러니까 YS 한완상이 그 한승주가 그래서 말하면 북핵 그런 짓을 한 북핵 거죠. 조기 해결 문제를 딱 보호해 준 겁니다. 예, 그거는 예. 우리가 뭐 대북 송금하고 돈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잘못된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핵 보호를 한 거야. 그거 보호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하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YS 때 여기가 그렇게 개판 나갔고 미국을 잘못 인도한 그렇죠.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이제 레이간이 1988년 말까지가 대통령이고 89년부터 89, 90, 91, 92년이 이게 아버지 부시인데 이게 똘파기거든. 그렇죠. 입으로만 기독교 얘기하지 진짜 개똘파기야 이거 아버지 부시. 오죽했으면 4년밖에 못했냐고 대통령을. 북핵 근데 이 아버지 부시 때 노태우를 찔러갖고 노태우한테 압력을 넣어서 바로 중국을 쳐내고 타이완을 쳐내고 중국이랑 수교하게끔 해서 노태우 때 이상하게 그 중국 수교하자 석 달 만에 중국 수교하지 않았나? 그거는 북방 정책 전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외교 전방위가 그걸 박철원이라고 돈 처먹고 여자나 따라다니는 그 이상한 놈이 앞장서서 그거 매구서 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북방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중국이나 그러니까 박철원이도 포섭됐을 수 있어. 소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미 공조를 든든한 이 대표를 가지고 또 우리 국력을 그럼요.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 정부로 이제 전환해가는 국내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하자면은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자면은 천박하게 안 했어도 되는데 안 했어도 되고 제가 이제 있고. 뒷얘기 좀 할게요. 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 인간도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법정에 세우든지 완전 땅에 묻어버려야 될 인간이야 노태우도. 노태우 때 이제 최고 실세가 박철원이 아니요. 이 인간들이 한 짓을 보면 YS가 그렇게 망가진 짓을 한 것에 그 전초전을 했어요. 두 가지만 꼽을게요. 아니 지금 타이완과 단교를 하고 중공을 중국으로 인정하는 걸 한다. 오케이 좋아. 뭐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러나 그게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불과 3개월인가 2개월 노티스 주고서 그냥 완전히 무슨 집달리 보내서 쫓아내듯이 쫓아내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오늘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박철원 노태우 정부 때 NL을 키워줬어요. NL을 키워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DJ가 NL계 애들을 대거 빨아들일 때거든. 그렇죠.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DJ랑 YS를 싸움을 붙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안 정책을 보면 이 자생적 공산주의 하는 애들은 때려잡고 NL은 안 잡아가. 그랬나? 예, 모르시죠? 아니, 저는 그때 운동을 졸업한 직후잖아 그때. 한쪽은 잡아, 한쪽 안 잡아.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얘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공안이 초이스를 한 거예요. 나 근데 그게 나쁘진 않다고 봐. 나중에 요즘 와서 보니까 내가 물꽃은 그 자생적 공산주의가 살아남았으면 진짜 위험했어. NL은 주사파는요. 우리가 욕을 아무리 해도 쟤들은 평양 본가가 망하면 그냥 폭망해 그날로 폭망하고 그다음에 폭망하는데 이 자생적 공산주의는 조금 더 악랄해서 이거는 평양과 상관없이
뿌리내리는 수가 있다고. 완전 세계관적 세계관 완전 그거라서. 그다음에 이익 추구형 공동체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 박철원이가 사악한 꾀를 내긴 냈는데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물론 그래서 주사파가 이제 그때 득세를 한 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그렇죠. 91, 2년까지 주사파 득세가 끝나는데 그때 이제 틀이 딱 잡혀요. 근데 그렇게 공안 정책을 밀고 간 놈이 누구냐? 밀고 간 자가 누구냐? 제가 추정하기에는 박철원 노태우예요. 그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황태자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또 사실은 뭐 YS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박철원이지. 그 인간은 정치 공작으로 대한민국을 쪽물락거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이니까.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박철원 씨 저기 불말씀 나오셔. 나한테 연락해. 내가 출연시켜드릴게. 그다음 이제 나 당신들이 무슨 짓 한지 알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잠깐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네바 사격국 넘어간 거 그렇죠. 아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네바에서 회의하면서 북한 퍼주기 시작한 건데 이 제네바 사격국에서 좋다 그러고 박수치고 튀어나와서 그 정책 결정해준 미국 측 파트너가 누군 줄 아세요? 갈루치. 웬디 셔먼. 원드셰마하고 갈루치하고 그죠. 근데 갈루치는 앞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저, 실세가 웬디 셔먼이에요. 그렇죠. 미국 빈민운동한 극좌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딱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PC, Political Correctness, 미국의 PC 극좌파하고 대한민국의 종북하고가 딱 짝짝꿍이 맞은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누가 써준 거냐면 YS가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소수의 이제 업무자들이 예.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뭐 겉의 담론은 그거 하죠. 뭐 어떤 민족도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뭐 수사로 오해 대부분 사람들은 또 언론인들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소원은 통일 희년, 통일 원년 뭐 다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소련 공산당 무너지고 뭐 중국도 개방하고 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YS가 바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세계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총대는 또 누가 맺냐? 박세일 교수가 맺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다수의 아유, 사람들이 세계사에 어떤 큰 전환이 오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사실은 남북한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에 얹어가지고 우리도 무도 갈 거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장밋빛 인생을 그냥 그거 하고 그 사이에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의 이제 PC하고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은 아주 미국의 아주 딥스테이트 PC 좌파하고 한국의 색깔지는 이것들 사이가 딱 그때 약혼을 한 거야. 맞아, 약혼을 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약혼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 근데 정치를 그게 약혼을 한 게 네. 그 사람들 다 우파라 그러고 뭐 요새 자유우파라고 국민통합 그러는데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YS가 저지른 죄 1번 우리 민족끼리 물고 텄다. 2번 햇볕 퍼주기 물고 텄다. 네. 그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이제 정치 세력이 바뀝니다. 예. 충원이. 그러니까 4.19 좌파 4.19 중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서 이제 이 4.19 좌파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하죠. 여기는 거의 간첩 수준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때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난 지 7년 만에 좌파를 표방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거의 4.19 좌파는 피 흘릴 각오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종북 성향이 내장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종북을 전쟁 끝나고 7년 만에 튀어나온 그렇죠. 거라서 안에 북한에 대한 그 종북 성향이 내장돼 있다고. 남로당 성향 내장돼 있고. 그게 좀 김정남, 이부영, 또 이재호 등등등등 해서 지금은 이제 이게 4.19 좌파들이죠. 좌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YS 한한상이가 표방한 선샤인 폴리시인지 슈샤인 폴리시인지 그래서 햇볕 정책인지 구두 닦기 정책인지 그때 한참 좀 알만한 사람들이 유행하던 게 한한상 씨가 이제
선샤인 파릇이 그러니까 그 슈샤인 버릇이다. 구두 이렇게 싹 한환성이가 햇볕 정책이란 얘기를 했지.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화를 햇볕 가지고. 정책이 DJ 게 아니에요. YS 한환성이 거예요 이게. 지적재산권은 예. 저기 저 한한상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자들이 신주모 그러니까 살구 좌파들이 DJ를 살려주잖아. 그래서 그때 DJ가 겁나가지고 영국 도망가 있을 때 아니요? 그렇지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검권 정치였으니까 뭐 까면은 막 수천억 뭐 나오니까 이제가 나오니까 또 DJ는 또 나오니까. 워낙 또 이제 뭐야 꽤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가서 나 정치 그래서 이제 이제, 은퇴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고서 자판도 사실은 그때 그리고 또 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순상님께서 영국에 가셔서 옥스퍼드가 있었지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YSDJ의 어떤 앙숙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잘 알지. 근데 여기 적당히 있다가는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정치자금 뭐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YS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친 게 그 말하는 박철원이었습니다. 네. 박철원, 음상탁 뭐 하면서 소위 말하면 사정정국. 예. 그거 막 시작을 하니까 바로 DJ는 보따리 싸서 영국 갔죠. 영국 갔어. 그래서 이제 쉬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딱 하고. 저 잡아들지 마세요. 이 시그널이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민족 통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하시고 뭐 이제 쫙 점잖게 뭐 그러니까 손을 또 못 대잖아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아니까. 그러다가 이쪽에서 햇볕 정책하고 뭐 송환해주고 통일 희년하자 뭐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티격태격하고 이러니까 솔솔솔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아태 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좀 있고. 4.19 좌파를 발탁한 게 그렇죠. YS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 물고 덮고 햇볕 퍼주기 물고 덮고 4.19 그 참 살벌한 4.19 좌파를 중용하고 그게 왜냐면 그다음 네 번째 그게 보수 정당 안에 실질적인 실세들을 4.19 좌파들을 4.19 좌파 침투시킨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특히 이제 이부영 씨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그때 그 당시 꼬마 민주당 하다가 그때 한나라당 한국당인가 신한국당인가를 왔어요. 와서 완전히 당내 말하자면 실세했지. 친북. 당내 친북 실세지. 김동룡이랑 같이. 김동룡 그렇지. 그렇게 하고 김동룡도 4.19 세대거든. 그때 이제 서울 물리대. 3당이 합당했잖아요. 민정계하고 민주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됐는데.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 60년사에 제 이름이 거론이 안 돼. 거기 이만한 책인데 한 1000페이지 된 책인데 700페이지가 학생운동인데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에 적다른 놈 중에 학생운동에 영향 무지하게 끼친 놈 5명 꼽아라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사이에 나오는 놈인데 제 이름이 없어 거기에. 저 정치학과 졸업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더라도 그건 입학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내가 왜 내 이름이 없나? 왜 그랬더니 선배들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부영도 아마 서울대 정치학과인가 사회학과 아니야? 외교학과. 외교학과. 그러니까 정외과 갔잖아. 같으니까. 저기 아까 누구야? 저기 뭐야? 4.19 세대 선배들 내가 욕 그렇게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다 20년 실통했는데 나는 아예 적을 팠어요. 적을. 그래 오케이 적 파셔. 너 꼰대들 나 들이받을게. 나도 이제 꼰대인데 나이가. 그래서 사실은 YS가 징글징글합니다.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DJ가 이제 다시 쫙 운기조식하고 이제 아태 재단의 전신인 되죠. 아태 위원회가 조직되는데 그걸 YS가 묵인하는 거지. 그게 이제 창구를 만들어준 게 네 번째. 그게 즉 친북 기업가 누구지? 재미? 문명자시라고. 문명자 끼고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 몇 번 만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김대중 DJ는 전국구를 잘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거는 그때 전국구가 만들어졌는데 이쪽에는 뭐 대개 이제 명망가 중에서 이제 한물간 말하자면 명망가들을 주로 올렸고 근데 DJ는 전국구에 비례대표 지금 이제 비례대표 무슨 전문성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자기의 정무 비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꽂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구 특징이 명망이 있으면서 돈이 있거나 돈이 DJ가 있거나. 쓴 거는 DJ. 명망 DJ가 쓴 거. 둘이죠. 예, 명망 플러스 돈.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얘기 안 할게. 아무튼 뭐 돈이 어디로 갔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명망가는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색깔 진하고 빠릿빠릿하고. 알빨하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정무 기획을 네. 청와대 그러니까 뭐 그 뒤에도 그랬는데 야당할 때도 항상 국회에 자기 세력의 정당 안에 예. 전국구에 최소 3명, 4명의 그 아주 기획통들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채정, 그러니까 뭐 뭐 남궁진 뭐 이런 예, 사람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DJ가 예. 아주 그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악하고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치적인 역량은 그게 뭐 입장은 어떤가 안에 굉장히 참조할 만한 게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 입장에 보면 잘못했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간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렇죠. 예. 그릇된 마키아벨리즘이 두 얼굴이 있는데 맞아요. 그 권모술수 전략적 지능성이 마키아벨리즘인데 그 그릇된 방향으로 갔지. 그래서 강교한 그 여우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강교자가 붙는데 예. 소위 인텔리전트 예예예. 한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그 지능이 높은 예. 마크의 기획 전략을 짜는 사람들을 네. 그 굵은 놈들을 쓴 굵은 거야. 놈을 써야 돼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YS의 주에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 물 꽂은 거, 두 번째 주에 햇볕 퍼주기 물 꽂은 거, 세 번째 주에 YS 아니 저기 4.19 좌파를 중용해서 침투시킨 것. 침투시킨 것. 보수 제도권에 네 번째 햇볕 정책을 참고로 만들죠. 햇볕 정책 창구, DJ가 햇볕 정책 창구 제대로 만들게 내버려둔 우리 거, 내부로 협조한 이제 것. 법 이제 예. 구조화시켰죠. 그게 아태위원회죠. 그렇죠, 아태위원회죠. 우리 그 아태 다음에 재단이 나온 예, 그 다섯 번째 뭐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나온 건데 예. 이게 이제 역사농단이에요. 그때 예.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잡아놓고 5.18 띄워주면서 5.18 띄워주면서 네. 5.18을 띄워줘서 DJ하고 말하자면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5.18을 신성화를 시켜요. 내가 그거 나왔을 때 기겁을 했거든. 아니 했죠. 어떻게 정부 따위가 역사 해석을 바로 세우나? 그러니까 우리 관변이야 관변.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속적 권력과 그 다음에 역사 속의 권력은 절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역사의 판관이 되는 순간 그건 무지막지한 독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요새 뭐 친일 대 반일 네. 이런 구조. YS 반일도 됐지. 그렇죠. 엄청나게 했지. 그 모래야마한테 버릇없는 버릇 고쳐지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버르장머리를 버르장머리 YS 본인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밥상머리 내가. 아닙니다. 뭐 저기. 근데 이렇게 되면 역사라는 거는 삶의 원초적 실존적 비극성이 있는 거 아니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진실은 입체적인 거라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학순과 김지하가 생각했던 민주화. 네. 거기에도 진실성이 있어요. 네. 그게 순수하고. 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민주주의가 인권이고 그거 좀 뒤로 밀어놓고 네. 일단 개발을 성공시켜야겠다. 네.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 여기에도 진실성이 있다고. 네. 그러면 이 진실성이라는 거는 입체적이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빵 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네. 두 개의 서로 갈등하는 진실이 성립할 수 네. 있거든. 삶에서는. 예, 그게 니체가 말하는 삶의 비극성이에요. 그렇죠. 삶의 원초적 비극성이 그거라고. 진실이 일면적이질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 아니요. 오레스테스. 네. 네.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아들. 그렇죠. 네. 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억울함과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해야 돼. 이것도 네. 진실이고 네. 내가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차마 엄마는 못 죽이겠어. 이것도 예. 진실이라고. 예, 예. 그 두 개의 진실이 한 삶 속에서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YS식으로 역사를 해석해서 저거는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딱 갈라서 그래서 나는 이걸로 좋은 걸로 역사를 다 바로 세우겠다. 그것도 권력 당사자가. 그렇죠. 이러면 이거 개코메디 되는 거예요. 개코메디.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잠깐만. 네. 전교조나 혹은 우리 저쪽 종북 친북 국사학자들이 역사농단을 하기 앞서서 권력- YS가 역사농단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이제 정치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 지나간 역사든 아주 오래됐던 지금 거의 살아있는 뭐 짧은 역사든 간에 권력이 역사의 판관이 되면은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했던 요소가 왜곡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왜곡이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서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입체적인 측면, 존재의 입체성 자체가 짜부라들지. 완전히 짜부라들고 1차원적 존재가 되는 인간이. 그러면은 역사 때문에 살아있는 개개인의 모든 실존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왜곡이 예. 돼버립니다. 예, 예. 먼저 산 사람이 네. 두동강 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실존적인 자기 자화상을 건드리기 때문에 권력이 이 더더군다나 이걸 양분 이분법적으로 하면은 딱 그 소위 공화국의 국민이 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웃긴 짓을 분열 아주 나쁜 짓 한 거래. 그러니까 YS 가. 공화국의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이렇든 저렇든 모든 정치적인 궁극성은 통합에 있어요.